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나라의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드팀없이 실현해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헌신과 사랑의 발자취는 생산 정상화의 덩음이 힘차게 울리는 민돌레 학습장 공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공장을 찾으신 그날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학습장들을 보아주시며 민돌레 학습장 공장은 우리 당의 법의 공장이라는 감높은 평가를 안겨주시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뜨거운 그 말씀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 안고 사는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입니다. 2016년 4월 우리 공장을 찾아오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주신 가업들 중에 하나가 현재 학습장 생산 능력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학습장 문제는 위대한 스님들께서 한평생을 두고 마음을 쓰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학습장 생산과 관련해서만도 수백여 차례 교실을 하셨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전국적인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데서도 그렇고 우리 당의 교육 중시 정책을 관철하는 데서도 공장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바로 생산 정상화의 덩음이자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세상에 프로모션의 노래소리와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후대들을 위해서 크나큰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학습장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습장을 보내주는 문제, 이 문제 해결이 하나가 바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원료 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학습장 생산에 이용되는 정리와 잉크를 비롯해서 전부 원료 자재를 100% 국산화하였고 현재는 재자원화 사업에 주되는 힘을 놓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오늘까지도 단 한순간도 멈춤 없이 생산되는 학습장들이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가다올 때면 그 한 콘 한 콘이 학습장이 보통 학습장이 아니라 바로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며 로고를 바쳐오신 우리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후대 사랑과 정무의 웅결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강화하는 데서 모범적인 단위들이 모범준법 단위 칭호를 소유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 제694호가 발표됐습니다. 정령에 의하면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강화해서 혁명적 준법 기풍을 확립했으며 당정책 관철과 혁명과학 수행에서 모범적인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 김일성 종합대학 수학부, 김일성 종합대학 산림과학부, 리과대학 화학생물학 연구소를 비롯한 100개 단위의 모범 준법 단위 칭호가 수여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돌세 즈음에서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조우호협회가 공동으로 17일 베이징에서 경축위원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에는 리룡남 중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정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됐습니다. 림송첨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중국외교부, 문화 및 관광부, 중앙군사위원회 등 관계부문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림성첨 회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난 73년간 온갖 난관을 극복하며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서 커다란 존진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김정은 청비서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조선인민이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리룡남 대사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우리 인민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 과업 수행을 위한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하고 두 나라 최고 수뇌분들의 의도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저중 친선협조 관계를 공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국 동지들과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회에서는 중국 예술인들과 어린이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26호 손반을 돌리시며 보여주신 설비관리의 빛나는 모범을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이 더욱 광범위 전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3중 26호 모범기대 영예상을 쟁취한 외국문 출판사 인쇄공장 촬영 직장입니다. 직장에서는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단계별로 실속 있게 진행해서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 기대에 정통하고 설비의 정상 가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학습날, 먹을 날이 우리 과학기술보고실 운영, 이 통해서 이제 우리 현대 기술에 대한 이 기술학습 이렇게 진행하고 빌면서 그 많은 지식을 배한 데 맞게 그 기능 어린 놈들 여기에 대해서는 이 개별 전수 매일 30분 이상 진행해서 이게 작업반에 있는 설비를 다 모든 사람들 다 다룰 수 있게 이렇게 교육을 줍니다. 그 학습 강함으로 해서 모든 종원들이 그 약전에 대한 이 기능이 높아져나니까 아무리 그 현대 설비라도 잠깐사이에 파악을 진행하고 그에 맞게 그 기대를 돌리고 그다음에 이상한 소리가 나도 거기에 따르는 그 설비 테스트 사업 이렇게 해서 그 설비 이 운용 망가동 이거를 지금 계속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혁신 전시회 통해서 우리 창의고안증, 기술혁신 성과 등록증들이 직장 모두 80% 이 성원들이 매해 받습니다. 만경대 봉화피복공장에서도 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 기대,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그 1직장을 본보기 단위로 창조해서 이 단위에서 이룩한 성과 경험을 온 공장에 일반화하는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모든 단위들이 그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하고 이러한 높이에서 다른 단위들도 전화서도 진행했습니다. 설비 관리에서 긍정적인 동료들은 공장 석법판과 군의 방송을 통해서 논리 속에 선전하고 모두가 이 사람들의 소행을 쭉 따라 배우게끔 이런 그 정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하라 이것보다도 이 설비는 내가 주인이다, 생산해서 나의 무기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설비 관리 사업에 다 나섰다 이겁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옥류관 모란각에서는 당의 은정이 깃든 귀중한 설비들을 에어 관리하는 사업을 짜고 들어서 얼마 전 3중 26호 모범기대 영예상을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에서 우리는 이 설비 관리, 생산문화, 생활문화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틀어지고 이거 해나갔습니다. 나의 사상을 알려거든 나의 공장, 나의 기대, 나의 제품을 보라. 이게 우리 종업원들한테 관통되어 있는 이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금요일에 우리 설비 점검 진행합니다. 정상 관리는 물론 하지만은 이거 하루에 우리 100수십 대나 되는 설비를 다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느 설비를 한다. 다음 주에는 어느 설비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설비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써 기간단 말입니다. 이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대성구 요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국토관리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구역에서는 대송천과 삼심천을 비롯한 모든 중소하천들의 정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국토관리 정령을 재조사하고 전망계획과 단계별 계획을 실속 있게 세웠습니다. 이번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 기간에 구역에서는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서 1만 요리방미터의 강바닥 파기와 천수백 평방미터의 장석 쌓기, 수십 킬로미터의 도로 개건 보수를 입체적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만경대구역 산림경영소에서 나무모 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보게 되면 양매장에서 어느 정도 키운 나무모를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 사람들이 떨어지는 현상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나무모 비배 관리 방법을 받아들이게 한 사업을 심도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어린 나무모 단계에서 생장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활성 부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영양액들을 자체로 만들어 뿌려주고 그 다음에 야외 좋은 게 내보내는데 수정에 따라서 적응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에 맞게 계단식으로 과학적으로 진행해서 올해 가을철부터 충실한 나무를 내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력포구역 산림경영소에서는 수정이 좋은 나무모를 생산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서 가을철 나무 심기 준비를 전부 끝냈습니다. 운산군과 이제 송천군당 이제 그 고소들 경험이 정상적으로 나무 심기를 단계별, 연철별 계획이 있어서 그 해 계획성으로는 무조건 집행해야 됩니다. 땜때기수로 해겠고는 피해받은 지역들 같이 효과가 철회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나무모를 충분히 생산해서 헌송림으로 배합하는 방향으로. 올해는 그 지난해에 비해서 그 장마철 외에 강수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미 전에 아무리 이제 많은 비가 내려도 피해보지 않게끔 이제 물에 이제 잠기는 터지들을 물백이 도랑을 많이 째고 후치를 이제 윤우해보다 더 많이 돌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잣나무 이제 밤나무를 비롯해서 우리 구역 안에 심을 이제 수정이 전 이제 산열매 수정도 해서 올해 가을철 식수기 안에 보장할 나무모를 충분히 우리가 갖춰 놓았습니다. 날로 높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정서적 요구에 맞게 대송산지도국 묘목 사업소에서는 도시 원림력화 사업에 필요한 갖가지 수종의 나무모들과 꽃관목 생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잣나무, 향나무, 살구나무, 무슨 각종 나무들 많이 보장하고 철 푸르고 그다음에 사철꽃이 피게 하고 채색 수종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거 색입 나무들 많이 해가지고 같은 색 하나 푼색으로 쭉 이렇게 되면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근데 이제 무슨 노란색 여러 가지 색수종으로 이제 원림을 배합해야 도시 환경을 아예 하고 사람들이 그 친환경 쪽으로 만들어니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원림수종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높아지는데 맞게 우리가 원림수종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여기서 색깔수송나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자연교통에도 이런 나무들로 해가지고 이거 식물조각, 동물조각을 비롯해서 이렇게 많이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향나무가 구조성이 아주 적합한 나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나무를 이 원림 설계가 가지 그부리기 또는 뭐 가지 잘라주기 이제 존중을 해가지고 이 향나무를 이렇게 동그랗게 할 수 있고 또는 이 향나무를 가지고 무슨 동물 모양 실내로 뭐 토끼나 곰이나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있고 또는 뭐 조선지도 또는 국화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이 향나무가 그런데 아주 적합한 이 수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향나무를 많이 생산합니다. 많이 생산하면서 1인 식물 조각들을 우린 많이 해가지고 이 인민들의 문화정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 그런 방향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에 위대한 수령의 혁명전사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이런 제목의 글을 싣고 각지 농촌에서 신바람과 폭우, 우박 피해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울 때 대해 쓴 글과 새로운 오기는 계획에 첫해 알곡꼬지를 기어이 점령할 비상한 각오를 안고 전야마다의 애국의 성실한 땀을 바쳐온 전국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신바람과 폭우, 우박으로부터 애써 지은 곡식을 지켜내기 위해 긴장한 낮과 밤을 이어가고 있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위대한 어머니의 목소리 천만 심장을 울린다 이런 제목으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다시금 깊이 새기며 쓴 기사를 싣고 당에서 벽을 울리면 강산을 울리는 자랑스러운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해가고 있는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일본세를 소개한 사진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강화하는 데서 모범적인 단위들의 모범준법단위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싣고
평원군 원아리당 조직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 속에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신념은 자기심을 믿는 데서 생긴다, 이런 제목의 글을 비롯해서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간직하고 당제 8차대의 결정관철을 위해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 기풍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해방 직후 증산경쟁운동의 선구자로 자랑 떨친 김회일 동지를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어려울수록 더 따뜻이 품어안는 사회주의 우리 집, 이런 표제를 달고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사회의 고상한 미풍을 전하는 기사들을 편집하고 각지에서 비상방역 진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에 계속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모든 역량과 수단을 가을거지와 나달털기에 총집중하자, 이런 표지 아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긴장성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책임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데 대해 쓴 기사와 각지 농촌들에서 올해 농사를 훌륭히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소식들을 싣고 함흥시 세민트 공장과 라손시 일꾼들의 혁신적인 일본세를 소개한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긴절한 경제기술적 문제 해결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일 때 대해 쓴 기사를 싣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3돌세 즈음에서 중국에서 경축위원회를 마련하고 브라질에서 인터넷 융합 토론회가 진행된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과거 일제가 감행한 전대미문의 성노예 범죄를 부정해보려고 여서를 벌이는 일본 반동들의 비열한 책동을 폭로해서 쓴 글을 싣고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는 록제 건축에 대해 쓴 기사와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로 노동신문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형, 아직 멀었나? 다 됐다. 형, 이 창고 안에 비밀이 있다는 건 아마 누구도 모를 거야. 이제 너 입만 꼭 다물면 돼. 다 알아. 이야, 이젠 승냥이 놈이 다신 옳지도 못하게 됐구나. 창고를 새로 지었구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무슨 운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뭐야? 어? 승냥이 놈이 가짜 검을 보고 진짜 용인 줄 알고 뺑소니를 치는구나. 야, 누가 듣겠다? 내가 비밀을 형 안다니까. 이젠 됐구나. 우리 집 창고는 옥석이지요. 이 세상 어느 멍멍아, 멍멍아. 야, 너 기분이 붕 뜬 걸 보니 좋은 일이 있은 게로구나. 승냥염이 글쎄. 어젯밤에 우리 집 창고에 들어왔다가 혼살났지 뭐. 뭐? 너희 형이 죽탕을 먹였겠지? 아니, 우리 형은 까딱 안 했어. 아니 그럼 어떡해? 저 형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쩌다 에라 친한 너한테만 말한다.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 뭔데? 좋아, 우리 집에 가자. 승냥이 놈이 어젯밤에 이 창고 안에 들어왔댔단 말이야. 그래서 텅 비었니? 아니. 여긴 물고기 말리는 고창고고 진짜 창고문은 이거. 막내야, 너 거기서 뭘 하니? 낚시질. 형, 몽몽이가 낚시질 가자고 왔대서 나도 갈래. 아니 저 해가? 그 큰 곰놈이 밤중에도 창고문을 딱 지키고 있으니. 몽몽아! 몽몽아! 그래서 승냥이 놈이 그 진짜 창고문을 열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떻게 됐니? 그 문에 비밀이 있는 것도 모르고 열다가 그만. 뭐 비밀이라고? 아니 그 비밀이란 게 뭔데? 그건 안 돼. 우리 형이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 영호! 영호!
물고기가 왔어. 잡았다. 자, 어때? 크지? 에게게. 꽃다이가 크다고? 우리 집 창고에는 이만한 것들이 가득가득하단 말이야. 저랑 말아. 그러니까 승양 이놈한테 털리지? 뭐? 걱정 마라. 승양 이놈이 왔다가 혼살나서 도망쳤거든. 뭐? 정말? 정말 아니고 그건 우리 집 창고 비밀문에 가짜. 가짜? 가짜가 뭐야? 그건 우리 형이 가짜가 가짜지 뭐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랄랄랄라 무슨 사람 많을까요? 세세없는 사람 끝에 힘을 새는 줄 왜 모를까요? 뭐? 승냥이가 비밀문을 열다가 혼살났다? 아니, 골통은 왜 깨졌어? 야, 내 그놈의 창고에 들어갔다가 그놈의 무쇠 같은 주먹에 맞았어? 아이고, 코를 골며 자던 그놈이 어느새 창고에 나타날 줄이야. 코를 골던 놈이 창고에? 참 이상하단 말이야. 가만. 작은 곰놈이 무슨 비밀문 썰을 하긴 했는데 그거 참. 그래? 나도 듣긴 들었다만. 내 가서 자랑에 들떠있는 작은 곰놈을 구슬려 버리다. 좋아. 이제 일만 성공하면 절방보스 너에게 준다. 예? 그럼 약속했어. 그럼 난 가겠시다. 이젠 됐구나. 우리 집 창고는 옥석이지요. 이 세상 어느 놈도 아는구나. 못 들어가요. 야, 왜 웃어? 아이고 깜짝이야. 하도 오래 사니까 보다 별거를 다 보는구나 글쎄. 너 그건 무슨 소리야? 숲속에서 재놀아던 승냥이 놈이 어디서 택매를 맞았는지 글쎄 다 죽게 되었더구나. 그래? 가만, 너도 그놈과 한패지? 아이고 가슴이야, 내가 한패라고? 그놈과 헤어져 이 돌배만 먹고 산 지가 언젠데. 아우, 먹어볼래? 꿀배야, 꿀배. 얘다. 아니 이거, 야 맛있구나. 그럼 넌 이 물고기나 먹어라. 자. 비린내야. 난 승냥이 놈을 따라다닐 때나 먹었지. 이젠 안 먹는다. 자. 그래? 난 이젠 남의 창고를 돌다가 몽둥이에 맞는 승냥이 놈을 따라다니지 않는다. 그게 바로 우리 집 창고야. 뭐? 너희 집 창고? 그러니까 너희 형한테 맞았겠구나. 그놈이 글쎄 우리 집 창고 비밀문을 열다가 가짜 형이 달려 나오면서. 가짜 형? 저 까마귀야, 내가 이제 뭐라고 했더라? 몰라. 이제 뭐라고 했나 뭐. 그래? 야, 못 들었구나. 내가 못 들은 줄 알고. 자, 친구, 그럼 또 만나자고. 척이자. 아우. 우리 집
장권은 억척이지요. 형! 예, 막내야. 내가 오늘 밤에 고기 잡으러 갔다 올 테니 집을 잘 보아라. 알겠니? 응. 비밀문이 있는데 걱정은? 가짜 곰눈. 됐어. 야, 빨리 가서 들치자. 내가 선문을 열 테니 따라오시오. 자, 아침 큰 검이 없으다. 이게 빨리. 알겠시다. 야, 가짜 곰놈아, 나와라. 가만 비켜서 조심히 하시오. 야, 내가 이런 호수아비한테 놀라. 야, 자, 이것이 몽땅 너와 내 것이다. 먹어. 보라시오. 자, 빨리. 땡기시오. 야, 뭐래? 무슨 소리야? 야, 이거... 아니, 어떤 놈들이... 야... 아니, 서라! 작은 검놈이 온다. 이놈들아, 서라! 이놈아, 못 가져간다! 뭐 가져가? 연엄아, 맛이 어때? 우리가 나풀대는 여입덕을 단단히 입긴 했어. 이젠 요놈의 주둥이를 더 물어야 해. 자, 빨리 가자. 알겠어. 잘 있으라고. 눈물 방울 흘리면서 그해 한줄 소용없죠. 우리 모두 이 믿음 지켜가자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막내가? 형, 야, 막내야, 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기 승냥이 놈이... 살아! 큰 놈이다. 빨리. 이놈들.
막내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 내가 창고의 비밀을 말하는 걸 승냥이와 까마귀가 다 듣고. 네가 끝내 일을 쳤구나. 막내야, 비밀이 새면 아무리 든든한 돌담도 물먹은 흙담보다 못하다는 걸 왜 모르느냐? 난 그놈들이 들을 줄 몰랐어.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질 않니? 형, 자랑 속에 비밀이 샌다는 걸 언제나 잊지 않을 테야. 알았으면 됐다. 다 됐니? 응. 이번 문의 비밀은 꼭 지켜야 돼. 알겠어. 읽어볼수록 재미있고 흥미를 자아내는 동물 백과 사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의 각이한 모습과 생활 방식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잠깐 자연 속의 동물 세계에 들어가 봅시다. 동물들 가운데는 초원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자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요. 고양이과에 속하는 사자는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와 인디아 북서부의 초원과 사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자는 혼자 살지 않고 무리를 지어 생활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동물들은 수컷과 암컷이 서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자는 그렇지 않답니다. 이렇게 대가리와 목, 가슴에 긴 갈기털을 가지고 있어 위험 있게 보이는 것이 숫사자입니다. 그러나 암사자에게는 갈기털이 없습니다. 숫사자는 암사자에 비해서 몸집이 큰데 수컷의 몸질량은 230kg 정도이고 암컷은 140kg 정도입니다. 사자는 사냥할 때 모든 물체에 대해 예민하게 보고 듣기 때문에 큰 눈과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턱은 짧고 든든하며 송곳니는 날카롭고 뾰족합니다. 사자의 털색은 누런 밤색 또는 누런 재색인데 대부분은 이보다 좀 더 연한 색을 띱니다. 그래서 잘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자들이 넓은 초원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기로 합시다. 사자 무리에서 숫사자들과 암사자들은 제각기 분담이 있습니다. 다른 사자들과 히에나로부터 무리를 보호하는 것이 숫사자가 하는 일입니다. 암사자들은 사냥도 함께하고 새끼들도 서로 도우면서 키운답니다. 숫사자들은 암사자들보다 행동이 느리고 다른 동물들에게 쉽게 발견되기 때문에 사냥을 잘하지 못합니다. 암사자들은 무리를 지어 함께 사냥하는데 자기들보다 몸집이 훨씬 큰 줄말이나 소, 들량까지도 사냥한다고 합니다. 사냥할 때 암사자들은 먹잇감에 목덜미를 물어 죽이거나
모깃감에 코와 턱을 꽉 물어 숨을 쉴 수 없게 해서 질식시켜 죽이기도 합니다. 사냥이 끝난 후 모기를 먹는 순서도 정해져 있답니다. 제일 처음 모기를 먹는 것은 숫사자들입니다. 이렇게 숫사자들은 사냥이 끝난 다음 모기를 먹을 때에 나타납니다. 암사자들은 숫사자가 먼저 모기를 먹도록 자리를 내어줍니다. 사자는 들양, 줄말, 기린, 악어, 새동을 먹고 삽니다. 사자는 2년에 한 번씩 5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습니다. 보는 것처럼 새끼들의 털에는 올룩무늬가 있습니다. 이 사자 무리 속에도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숫사자가 무리를 차지하기만 하면 그 무리의 새끼들을 모두 죽이고 자기 새끼들만 돌봅니다. 여기서 여행 살아남는다고 해도 새끼 사자들은 모깃감을 잡거나 죽이는데 익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국제보호동물인 사자의 수명은 대체로 15년 정도입니다. 그럼 흥미있는 동물백과 사전,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 인류 역사는 발명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킨 수많은 발명품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발명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싣고 물이나 물속으로 다닐 수 있게 만든 운수수단입니다. 배는 운수수단 가운데서 그 역사가 가장 오래다고 할 수 있답니다. 왜 배가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보다도 더 먼저 나왔을까요? 예, 운수수단으로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보다도 배가 훨씬 더 먼저 이용되게 된 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일찍이 강기슭에서 먼저 생활을 시작하였고 강물의 흐름과 더불어 발전해 왔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배의 발명 역사 과정을 보기로 합시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배는 1만여 년 전에 원시인들이 이용한 통나무 배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또 내려가는 나무를 부담고 물을 건너는 법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나무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죽배를 이용했답니다. 동물의 가죽에 바람만 넣으면 가죽배가 만들어졌습니다. 물에 잘 뜨는 나무나 참대, 갈대를 한데 묶거나 엮어 만든 뗏목배도 나왔고 통나무 속을 태운 다음 속을 파내서 만든 함지배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배들을 만들어 이용하는 과정에 사람들은 노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손발로 줬다가 노를 생각해냈지. 배의 첫 추진기라고 할 수 있어. 기원전 5000년경 이집트의 닐강에서 사는 사람들이 파피루스라는 풀을 엮어서 배를 만들어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배들은 강이나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가벼운 짐이나 실어 날랐을 뿐 작고 든든하지 못해 잔잔한 물에서나 이용되었답니다. 노를 저 배를 모는 과정에 사람들은 바람의 힘으로도 배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에집트에서는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돛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돛은 나무 잎으로 만들었습니다. 덫을 다니 바람이 쌩쌩 배를 밀고 가느나. 덫이 처음 나왔을 때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노를 젓는 수고를 덜어주는 데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차 덫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터득하면서 대양으로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노를 저어 다니던 배에 덫을 달아 바람의 힘을 이용하게 된 것은 배의 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졌습니다. 천년경 자석을 이용한 지복침이 나왔습니다. 지복침은 배 또는 비행기가 가는 방향을 가리키는 데 쓰이는 기구였습니다. 지복침이 이용되면서 먼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세기에 돛배가 대형화되어 돛대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또한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 먼 바다로 나가는 항해자가 많아졌습니다. 1492년 이탈리아의 탐험가인 콜룸부스가 돛대가 3개인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했습니다. 마갈량이 쉬라는 항해가도 배를 타고 처음으로 세계를 일주했습니다. 3년이나 걸린 그 항행이 얼마나 간거했던지 280명의 선원들 가운데서 겨우 18명이 살아 돌아왔고 마갈량의 슈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1592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고북선을 완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폭 앞선 시기인 1413년에 고북선을 만들어 님진강에서 성능 시험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병선을 만들려고 늘 고심하던 이순신 장군은 배를 묻는 기술자들과 함께 앞선 시기의 배건조 기술에 도대하여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완성하여 외적들을 물리치는 병선으로 이용하였습니다. 배의 이름을 고북선이라고 한 것은 뱃머리는 영대가리, 몸체와 꼬리는 거북이처럼 만들어져 그 모양이 마치도 거북이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북선은 임진조국 전쟁 때 여러 해전들에서 그 위력을 남김없이 떨쳤습니다. 이놈들, 감히 우리에게 덤부여들어? 난 외놈의 배를 수백 척이나 요정냈다. 어디 혼나봐라. 아이쿠, 웅치야. 이 뾰족뾰족한 송곳 때문에 기어르지도 못하겠구나. 야야, 어서 빨리 뱃머리를 돌려. 주둥이로 연기를 내뿜는 걸 보니 괴물이 틀림없어. 빨리 도망치자. 철갑을 뒤집어 쓴 무서운 거북이군. 정말 무시무시해. 저것 봐, 우리 배를 들이받아 박살이 났어. 우리 살려줘. 고북선은 우리 선조들이 독특하게 만들어낸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서 우리 민의 애국심과 창조적 재능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입니다. 18세기 이르러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돛 대신 수차 추진기를 배에 설치하려는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1707년 프랑스에서 증기의 힘으로 수차를 돌리는 기선을 책상하고 그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넣어줬는 사공이 필요 없겠어. 저 배 때문에 우린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그래, 저 배를 까부시자. 돛배가 밀려날 기미가 보이자 바빠난 것은 돛배의 사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적으로 기선들을 파괴해버렸습니다. 1783년에 프랑스에서 어느 한 기선이 첫 항행에서
뱃사공들에 의해 침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6, 19세기에 이르러 배무의 재료가 나무로부터 철로, 추진 동력이 바람의 힘으로부터 기계적 힘으로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기기관으로 수차를 돌리는 배, 라손 추진기를 설치한 배들도 나왔습니다. 라손 추진기의 추진 원리는 나사못의 원리와 같았습니다. 나사못을 돌리면 나사못은 회전하면서 들어가고 나무 부스레기는 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라손 추진기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면서 앞에 있는 물을 잡아당겨 뒤로 밀어 배가 앞으로 나가게 하였습니다. 비행기와 비슷하구나. 나한테 달린 프로펠러는 앞에서 공기를 끌어당기지만 라손 추진기는 물을 뒤로 밀어내지. 19세기 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배는 계속 발전하였고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1897년 아일랜드에서 증기타빙 기관을 단 배가 발명되었으며 1905년 이탈리아에서 배 밑에 날개를 단 물속 날개배가 발명되었습니다. 물속 날개배는 비행정과 배의 중간 것으로서 다른 배들보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속도를 낼수록 배가 뜸으로 물의 저항이 적어지지. 그래서 적은 연료로도 빨리 달리겠구나. 1912년 단마르크에서 디젤기관을 단 배가 발명되었습니다. 1930년대부터 배들은 주로 중유를 쓰는 높은 출력의 디젤기관 또는 중기타빈을 이용하였습니다. 1953년 영국에서 물우나 땅우를 떠서 달리는 공기방석선을 발명했습니다. 이야, 저길 봐. 그 참 신기한데. 송풍기로 공기를 뿜어놓고 프로펠러를 돌려 보통 10cm 내지 1m의 허공에 떠서 달리지. 원자력을 이용한 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동력을 원천으로 하는 가지각색의 배들도 출현하였습니다. 1959년에 이전 소련에서 원자로로 수증기를 만들어서 타빈을 돌리는 원자력 쇄빙선을 건조했습니다. 원자력 배는 한 번에 10만 킬로미터 이상 항행할 수 있습니다. 디젤 기관 배는 4,000톤의 디젤류로 지구를 한 바퀴 돌지만 원자력 기관을 단 배는 400kg의 핵 연료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1960년대부터 배들이 대형화, 고속도화되었습니다. (1961년) 프랑스에서 당시 세계 최대의 76,348톤급 여객선을 건조했습니다. 2,400명을 태울 수 있다노만. 17만 마력의 증기타빈으로 대서양을 항행했지. 1979년에 세계 최대의 57만 톤급 유조선이 나왔습니다. 손창의 원유를 직접 부어넣지 17,000차량의 원유를 실었어. 1999년 세계 최대급 여객선이 건조되었습니다. 2,000명의 선원과 10,000명의 여객을 태울 수 있고 운동장과 수영장, 영화관과 극장, 식당, 오락장, 상점이 다 갖춰져 있는 여객선으로서 그 높이가 20층짜리 아파트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는 고대 원시인들이 이용한 통나무배로부터 시작하여 오랜 기간 자기 발전의 길을 걸으면서 오늘날의 배로 발전했습니다. 그럼
만화로 보는 발명의 역사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 역사는 단순히 지나온 과거가 아닙니다. 침략과 약탈로 우리의 강토와 민족을 난도질한 일제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는 조선 민족의 심장 속에 뼈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중앙개국교양관 1호실에는 일본 침략자들의 군함인 운양호가 강화도에 침입해서 무장 도발을 감행한 운양호 사건에 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명치유신 후 일본 침략자들은 저들이 번영을 위해서 대무력을 출동해서 그 우리나라를 침략해야 한다는 이런 종안론이라는 침략적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 침략자들은 바로 이 종안론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규모적인 그 침략 무력을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위협 공갈하고 예속적인 조약을 체결할 그런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일본 침략자들은 1875년 4월부터 2달 동안의 그